때는 조선의 어느 봄날 인파로 북적이는 한양의 한 장터였습니다. 장터 한 구석, 먼지가 자욱한 곳에서 둔탁한 매질 소리가 사람들의 흥겨운 소리를 갈랐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가녀린 소녀 하나가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입고 있는 소복은 군데군데 찢어져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죠.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이 굵은 몽둥이를 휘두르며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쓸모없는 것. 오늘도 밥값도 못하고 빈손으로 와.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몽둥이가 다시 소녀의 등 위로 무자비하게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한 사내의 주먹이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석배, 박참판댁의 머슴이었습니다. 주인댁 심부름으로 장에 나왔다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나지막이 어찌 저리 약한 아이를. 석배 자신도 평생 주인에게 매를 맞고 멸시당하며 살아왔지만 저 모습은 차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용기를 내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 옆에 있던 떡 장수 영감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나서지 말게. 저 영감은 성질이 고약하기로 소문난 무당일세. 괜히 끼어들었다가 자네만 해를 입어. 하지만 어르신, 저러다 사람 잡겠습니다. 어찌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쯧쯧. 저 처녀는 저 영감의 수양딸이라네. 남의 집안일에 끼어드는 게 아니야. 석배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을 저렇게 죽일 듯이 팰 수가 있단 말인가? 한참 매질을 하던 무당 영감은 숨을 헐떡이며 몽둥이를 멈추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자, 이 계집에 사갈 사람 없나? 젊게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보니 은자 10량만 내면 당장 넘기겠소. 사람들은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투성이 계집을, 그것도 은자 10량이라는 큰돈을 주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석배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바닥에 엎드려 있던 소녀가 힘겹게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 속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간절한 눈빛이 석배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석배는 자신도 모르게 품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주머니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작은 땅이라도 사서 지긋지긋한 머슴살이를 청산하겠다는 꿈 하나로 10년 넘게 한 푼, 두 푼 모아온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돈은 정확히 은자 10량이었습니다. 석배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이 돈이 없으면 자신은 평생 머슴으로 살다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 소녀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잠시 후 석배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 제가 사겠소? 장터의 모든 소음이 멎고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허름한 차림의 석배에게 쏠렸습니다. 내 놈이. 내 행색을 보니 머슴 놈 같은데 은자 10량이 있기는 하냐. 석배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주머니를 꺼내 은자들을 쏟아냈습니다. 햇빛에 반사되어 은자들이 반짝였습니다. 이거 진짜였군. 좋아, 거래 성사다. 이제 이 계집은 내 놈 것이다. 무당 영감은 은자를 챙겨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석배는 천천히 소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괜찮다. 내가 데려가마. 떨리는 목소리로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석배는 소녀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등에 업었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몸이 그의 등에 기댔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연화라 합니다. 연하랑. 좋은 이름이구나. 나는 석배라고 한다. 이제 걱정 말 거라. 석배의 등 뒤에서 연하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따스함이었습니다. 석배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잃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날아갈 듯 뿌듯했습니다. 그는 연화를 주인집 뒤편 자신의 허름한 흙집 움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석배는 물을 길어와 연화의 상처를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많이 아프니? 조금만 참거라. 곧 나을 것이다. 며칠 동안 석배는 낮에는 고된 일을 하고 밤에는 자신의 밥을 덜어 연화를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어느덧 연화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인, 저는 어려서부터 신령의 계시를 받아왔습니다. 그것으로 미래를 보았지요. 연화는 양아버지인 무당 영감이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돈벌이를 했고 돈을 적게 벌어오면 이렇듯 매질을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은인께서는 전 재산을 잃으셨지요. 제가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 돈이 은인의 전부였다는 것을요. 이제 제 능력은 오직 은인만을 위해 쓰겠습니다. 평생 이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꿈에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은인. 주인 어르신 댁사랑채 서쪽 마루 밑에 돌아가신 할아버님께서 숨겨두신 나무 상자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은자 100냥이 들어있으니 오늘 밤 그것을 가져오십시오. 그것은 10년 넘게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한 은인의 몫입니다. 석배는 반신반의했지만 연화의 확신에 찬 눈빛에 이끌려 그날 밤 사랑채로 숨어들었습니다. 과연 연화의 말대로 마루 밑에는 묵직한 나무 상자가 묻혀 있었고 그 안에는 은자 100냥이 달빛 아래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속삭이며 세상에 정말이었구나. 움막으로 돌아온 석배에게 연화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곧 주인 어르신께서 노름으로 전 재산을 잃고 몰락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한양으로 떠나야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연화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박찬파는 한양에 갔다가 큰 노름판에 끼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과 집까지 모두 날리고 말았습니다. 젠장. 다 끝났어. 이 집도 이제 남의 것이다. 너희들 당장 모두 나가거라. 품삯 같은 건 한 푼도 줄 수 없다. 쫓겨난 석배와 연화는 은자 100냥을 품에 안고 새로운 삶을 찾아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그들은 연화의 계시에 따라 남대문 근처에 나온 허름한 객주를 은자 80냥에 사들였습니다. 이제 나도 이 객주의 주인이구나. 네, 서방님. 이제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처음 몇 달은 손님이 없어 불안했지만 연화는 곧 큰 행운이 올 것이라며 석배를 안심시켰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청나라에서 온 사신 행렬이 남대문을 지나가다 우연처럼 그들의 객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곳이 조용하고 좋아 보이는구나. 오늘 밤은 여기서 묵어가자. 사신 일행이 묵고 간 뒤 객주는 명당이라 소문이 났고 손님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놀라운 점괘 덕분에 석배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서방님, 다음 달에는 큰 가뭄이 들어 쌀값이 폭등할 것이니 지금 쌀을 많이 사두세요. 과연 연화의 말대로 되었고 석배는 큰 돈을 벌었습니다. 몇 년 후 석배는 한양에서 손꼽히는 거상이 되었고 두 사람은 마침내 혼례를 올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연화야,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복이었소. 아니에요, 서방님. 저를 구해주신 서방님이야말로 제게는 하늘이 내린 복입니다. 세월이 흘러 7년째 되던 어느 가을날 석배의 객주에 남루한 행색의 거지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석배는 한눈에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몰락한 자신의 옛 주인 박찬판이었습니다. 놀라며 내 놈은 덕수가 아니냐. 박찬판은 자신의 머슴이었던 석배가 큰 부자가 된 것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비틀거리다. 이내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덕수야. 제발 밥 한 끼만. 며칠을 굶었다. 석배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하인에게 명했습니다. 저분께 따뜻한 밥상을 차려드려라. 밥을 다 먹은 박참판에게 석배는 은자 2냥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부디 남은 인생은 바르게 사십시오. 이제 우리의 인연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 정말 고맙다. 미안했다. 그 후로도 석배와 연화는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석배는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않고 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고 그의 이야기는 베푸는 자에게 복이 온다는 교훈과 함께 오래오래 전해졌습니다. 때는 조선의 어느 봄날 인파로 북적이는 한양의 한 장터였습니다. 장터 한 구석, 먼지가 자욱한 곳에서 둔탁한 매질 소리가 사람들의 흥겨운 소리를 갈랐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가녀린 소녀 하나가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입고 있는 소복은 군데군데 찢어져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죠.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이 굵은 몽둥이를 휘두르며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쓸모없는 것. 오늘도 밥값도 못하고 빈손으로 와.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몽둥이가 다시 소녀의 등 위로 무자비하게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한 사내의 주먹이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석배, 박참판 댁의 머슴이었습니다. 주인댁 심부름으로 장에 나왔다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나지막이 어찌 저리 약한 아이를. 석배 자신도 평생 주인에게 매를 맞고 멸시당하며 살아왔지만 저 모습은 차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용기를 내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 옆에 있던 떡 장수 영감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나서지 말게. 저 영감은 성질이 고약하기로 소문난 무당일세. 괜히 끼어들었다가 자네만 해를 입어. 하지만 어르신, 저러다 사람 잡겠습니다. 어찌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쯧쯧. 저 처녀는 저 영감의 수양딸이라네. 남의 집안일에 끼어드는 게 아니야. 석배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을 저렇게 죽일 듯이 팰 수가 있단 말인가? 한참 매질을 하던 무당 영감은 숨을 헐떡이며 몽둥이를 멈추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자, 이 계집에 사갈 사람 없나? 젊게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보니 은자 10냥만 내면 당장 넘기겠소. 사람들은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투성이 계집을, 그것도 은자 10냥이라는 큰돈을 주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석배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바닥에 엎드려 있던 소녀가 힘겹게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 속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간절한 눈빛이 석배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석배는 자신도 모르게 품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주머니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작은 땅이라도 사서 지긋지긋한 머슴살이를 청산하겠다는 꿈 하나로 10년 넘게 한 푼, 두 푼 모아온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돈은 정확히 은자 10냥이었습니다. 석배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이 돈이 없으면 자신은 평생 머슴으로 살다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 소녀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잠시 후 석배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 제가 사겠소? 장터의 모든 소음이 멎고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허름한 차림의 석배에게 쏠렸습니다. 내 놈이. 내 행색을 보니 머슴 놈 같은데 은자 10냥이 있기는 하냐. 석배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주머니를 꺼내 은자들을 쏟아냈습니다. 햇빛에 반사되어 은자들이 반짝였습니다. 허, 이거 진짜였군. 좋아, 거래 성사다. 이제 이 계집은 내 놈 것이다. 무당 영감은 은자를 챙겨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석배는 천천히 소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괜찮다. 내가 데려가마. 떨리는 목소리로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석배는 소녀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등에 업었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몸이 그의 등에 기댔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연화라 합니다. 연하라. 좋은 이름이구나. 나는 석배라고 한다. 이제 걱정 말 거라. 석배의 등 뒤에서 연하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따스함이었습니다. 석배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잃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날아갈 듯 뿌듯했습니다. 그는 연화를 주인집 뒤편 자신의 허름한 흙집 움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석배는 물을 길어와 연화의 상처를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많이 아프니? 조금만 참거라. 곧 나을 것이다. 며칠 동안 석배는 낮에는 고된 일을 하고 밤에는 자신의 밥을 덜어 연화를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어느덧 연화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인, 저는 어려서부터 신령의 계시를 받아왔습니다. 그것으로 미래를 보았지요. 연화는 양아버지인 무당 영감이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돈벌이를 했고 돈을 적게 벌어오면 이렇듯 매질을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은인께서는 전 재산을 잃으셨지요. 제가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 돈이 은인의 전부였다는 것을요. 이제 제 능력은 오직 은인만을 위해 쓰겠습니다. 평생 이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꿈에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은인. 주인 어르신 댁사랑채 서쪽 마루 밑에 돌아가신 할아버님께서 숨겨두신 나무 상자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은자 100냥이 들어있으니 오늘 밤 그것을 가져오십시오. 그것은 10년 넘게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한 은인의 몫입니다. 석배는 반신반의했지만 연화의 확신에 찬 눈빛에 이끌려 그날 밤 사랑채로 숨어들었습니다. 과연 연화의 말대로 마루 밑에는 묵직한 나무 상자가 묻혀 있었고 그 안에는 은자 100냥이 달빛 아래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속삭이며 세상에 정말이었구나. 움막으로 돌아온 석배에게 연화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곧 주인 어르신께서 노름으로 전 재산을 잃고 몰락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한양으로 떠나야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연화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박찬파는 한양에 갔다가 큰 노름판에 끼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과 집까지 모두 날리고 말았습니다. 젠장. 다 끝났어. 이 집도 이제 남의 것이다. 너희들, 당장 모두 나가거라. 품삯 같은 건 한 푼도 줄 수 없다. 쫓겨난 석배와 연화는 은자 100냥을 품에 안고 새로운 삶을 찾아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그들은 연화의 계시에 따라 남대문 근처에 나온 허름한 객주를 은자 80냥에 사들였습니다. 이제 나도? 이 객주의 주인이구나. 네, 서방님. 이제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처음 몇 달은 손님이 없어 불안했지만 연화는 곧 큰 행운이 올 것이라며 석배를 안심시켰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청나라에서 온 사신 행렬이 남대문을 지나가다 우연처럼 그들의 객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곳이 조용하고 좋아 보이는구나. 오늘 밤은 여기서 묵어가자. 사신 일행이 묵고 간 뒤 객주는 명당이라 소문이 났고 손님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놀라운 점괘 덕분에 석배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서방님, 다음 달에는 큰 가뭄이 들어 쌀값이 폭등할 것이니 지금 쌀을 많이 사두세요. 과연 연화의 말대로 되었고 석배는 큰 돈을 벌었습니다. 몇 년 후 석배는 한양에서 손꼽히는 거상이 되었고 두 사람은 마침내 혼례를 올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연화야,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복이었소. 아니에요, 서방님.
저를 구해주신 서방님이야말로 제게는 하늘이 내린 복입니다. 세월이 흘러 7년째 되던 어느 가을날 석배의 객주에 남루한 행색의 거지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석배는 한눈에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몰락한 자신의 옛 주인 박참판이었습니다. 놀라며 내 놈은 덕수가 아니냐. 박참판은 자신의 머슴이었던 석배가 큰 부자가 된 것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비틀거리다 이내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덕수야, 제발 밥 한 끼만. 며칠을 굶었다. 석배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하인에게 명했습니다. 저분께 따뜻한 밥상을 차려드려라. 밥을 다 먹은 박참판에게 석배는 은자 2냥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부디 남은 인생은 바르게 사십시오. 이제 우리의 인연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 정말 고맙다. 미안했다. 그 후로도 석배와 연하는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석배는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않고 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고 그의 이야기는 베푸는 자에게 복이 온다는 교훈과 함께 오래오래 전해졌습니다. 때는 조선의 어느 봄날 인파로 북적이는 한양의 한 장터였습니다. 장터 한 구석, 먼지가 자욱한 곳에서 둔탁한 매질 소리가 사람들의 흥겨운 소리를 갈랐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가녀린 소녀 하나가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입고 있는 소복은 군데군데 찢어져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죠.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이 굵은 몽둥이를 휘두르며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쓸모없는 것. 오늘도 밥값도 못하고 빈손으로 와.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몽둥이가 다시 소녀의 등 위로 무자비하게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한 사내의 주먹이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석배, 박참판 댁의 머슴이었습니다. 주인댁 심부름으로 장에 나왔다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나지막이, 어찌 저리 약한 아이를... 석배 자신도 평생 주인에게 매를 맞고 멸시당하며 살아왔지만 저 모습은 차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용기를 내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 옆에 있던 떡 장수 영감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나서지 말게. 저 영감은 성질이 고약하기로 소문난 무당일세. 괜히 끼어들었다가 자네만 해를 입어. 하지만 어르신, 저러다 사람 잡겠습니다. 어찌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쯧쯧. 저 처녀는 저 영감의 수양딸이라네. 남의 집안일에 끼어드는 게 아니야. 석배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을 저렇게 죽일 듯이 팰 수가 있단 말인가? 한참 매질을 하던 무당 영감은 숨을 헐떡이며 몽둥이를 멈추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자, 이 계집에 사갈 사람 없나? 젊게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보니 은자 10냥만 내면 당장 넘기겠소. 사람들은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투성이 계집을, 그것도 은자 10냥이라는 큰돈을 주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석배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바닥에 엎드려 있던 소녀가 힘겹게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 속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간절한 눈빛이 석배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석배는 자신도 모르게 품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주머니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작은 땅이라도 사서 지긋지긋한 머슴살이를 청산하겠다는 꿈 하나로 10년 넘게 한 푼, 두 푼 모아온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돈은 정확히 은자 10냥이었습니다. 석배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이 돈이 없으면 자신은 평생 머슴으로 살다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 소녀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잠시 후 석배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 제가 사겠소? 장터의 모든 소음이 멎고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허름한 차림의 석배에게 쏠렸습니다. 내 놈이. 내 행색을 보니 머슴 놈 같은데 은자 열량이 있기는 하냐. 석배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주머니를 꺼내 은자들을 쏟아냈습니다. 햇빛에 반사되어 은자들이 반짝였습니다. 허, 이거 진짜였군. 좋아, 거래 성사다. 이제 이 계집은 내 놈 것이다. 무당 영감은 은자를 챙겨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석배는 천천히 소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괜찮다. 내가 데려가마. 떨리는 목소리로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석배는 소녀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등에 업었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몸이 그의 등에 기댔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연화라 합니다. 연하랑. 좋은 이름이구나. 나는 석배라고 한다. 이제 걱정 말 거라. 석배의 등 뒤에서 연하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따스함이었습니다. 석배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잃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날아갈 듯 뿌듯했습니다. 그는 연화를 주인집 뒤편 자신의 허름한 흙집 움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석배는 물을 길어와 연화의 상처를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많이 아프니? 조금만 참거라. 곧 나을 것이다. 며칠 동안 석배는 낮에는 고된 일을 하고 밤에는 자신의 밥을 덜어 연화를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어느덧 연화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인, 저는 어려서부터 신령의 계시를 받아왔습니다. 그것으로 미래를 보았지요. 연화는 양아버지인 무당 영감이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돈벌이를 했고 돈을 적게 벌어오면 이렇듯 매질을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은인께서는 전 재산을 잃으셨지요. 제가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 돈이 은인의 전부였다는 것을요. 이제 제 능력은 오직 은인만을 위해 쓰겠습니다. 평생 이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꿈에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은인. 주인 어르신 댁사랑채 서쪽 마루 밑에 돌아가신 할아버님께서 숨겨두신 나무 상자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은자 100냥이 들어있으니 오늘 밤 그것을 가져오십시오. 그것은 10년 넘게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한 은인의 목입니다. 석배는 반신반의했지만 연화의 확신에 찬 눈빛에 이끌려 그날 밤 사랑채로 숨어들었습니다. 과연 연화의 말대로 마루 밑에는 묵직한 나무 상자가 묻혀 있었고 그 안에는 은자 100냥이 달빛 아래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속삭이며 세상에 정말이었구나. 움막으로 돌아온 석배에게 연화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곧 주인 어르신께서 노름으로 전 재산을 잃고 몰락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한양으로 떠나야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연화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박찬파는 한양에 갔다가 큰 노름판에 끼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과 집까지 모두 날리고 말았습니다. 젠장. 다 끝났어. 이 집도 이제 남의 것이다. 너희들 당장 모두 나가거라. 품삯 같은 건 한 푼도 줄 수 없다. 쫓겨난 석배와 연화는 은자 100냥을 품에 안고 새로운 삶을 찾아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그들은 연화의 계시에 따라 남대문 근처에 나온 허름한 객주를 은자 80냥에 사들였습니다. 이제 나도? 이 객주의 주인이구나. 네, 서방님. 이제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처음 몇 달은 손님이 없어 불안했지만 연화는 곧 큰 행운이 올 것이라며 석배를 안심시켰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청나라에서 온 사신 행렬이 남대문을 지나가다 우연처럼 그들의 객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곳이 조용하고 좋아 보이는구나.
오늘 밤은 여기서 묵어가자. 사신 일행이 묵고 간 뒤 객주는 명당이라 소문이 났고 손님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놀라운 점괘 덕분에 석배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서방님, 다음 달에는 큰 가뭄이 들어 쌀값이 폭등할 것이니 지금 쌀을 많이 사두세요. 과연 연화의 말대로 되었고 석배는 큰 돈을 벌었습니다. 몇 년 후 석배는 한양에서 손꼽히는 거상이 되었고 두 사람은 마침내 혼례를 올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연화야,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복이었소. 아니에요, 서방님. 저를 구해주신 서방님이야말로 제게는 하늘이 내린 복입니다. 세월이 흘러 7년째 되던 어느 가을날 석배의 객주에 남루한 행색의 거지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석배는 한눈에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몰락한 자신의 옛 주인 박참판이었습니다. 놀라며 내 놈은 덕수가 아니냐. 박참판은 자신의 머슴이었던 석배가 큰 부자가 된 것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비틀거리다. 이내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덕수야. 제발 밥 한 끼만. 며칠을 굶었다. 석배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하인에게 명했습니다. 저분께 따뜻한 밥상을 차려드려라. 밥을 다 먹은 박참판에게 석배는 은자 2냥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부디 남은 인생은 바르게 사십시오. 이제 우리의 인연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 정말 고맙다. 미안했다. 그 후로도 석배와 연화는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석배는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않고 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고 그의 이야기는 베푸는 자에게 복이 온다는 교훈과 함께 오래오래 전해졌습니다. 때는 조선의 어느 봄날 인파로 북적이는 한양의 한 장터였습니다. 장터 한 구석, 먼지가 자욱한 곳에서 둔탁한 매질 소리가 사람들의 흥겨운 소리를 갈랐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가녀린 소녀 하나가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입고 있는 소복은 군데군데 찢어져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죠.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이 굵은 몽둥이를 휘두르며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쓸모없는 것. 오늘도 밥값도 못하고 빈손으로 와.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몽둥이가 다시 소녀의 등 위로 무자비하게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한 사내의 주먹이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석배, 박참판 댁의 머슴이었습니다. 주인댁 심부름으로 장에 나왔다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나지막이, 어찌 저리 약한 아이를. 석배 자신도 평생 주인에게 매를 맞고 멸시당하며 살아왔지만 저 모습은 차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용기를 내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 옆에 있던 떡 장수 영감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나서지 말게. 저 영감은 성질이 고약하기로 소문난 무당일세. 괜히 끼어들었다가 자네만 해를 입어. 하지만 어르신, 저러다 사람 잡겠습니다. 어찌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쯧쯧. 저 처녀는 저 영감의 수양딸이라네. 남의 집안일에 끼어드는 게 아니야. 석배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을 저렇게 죽일 듯이 팰 수가 있단 말인가? 한참 매질을 하던 무당 영감은 숨을 헐떡이며 몽둥이를 멈추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자, 이 계집에 사갈 사람 없나? 점괘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보니 은자 10냥만 내면 당장 넘기겠소. 사람들은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투성이 계집을, 그것도 은자 10냥이라는 큰돈을 주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석배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바닥에 엎드려 있던 소녀가 힘겹게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 속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간절한 눈빛이 석배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석배는 자신도 모르게 품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주머니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작은 땅이라도 사서 지긋지긋한 머슴살이를 청산하겠다는 꿈 하나로 10년 넘게 한 푼, 두 푼 모아온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돈은 정확히 은자 10량이었습니다. 석배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이 돈이 없으면 자신은 평생 머슴으로 살다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 소녀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잠시 후 석배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 제가 사겠소? 장터의 모든 소음이 멎고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허름한 차림의 석배에게 쏠렸습니다. 내 놈이. 내 행색을 보니 머슴 놈 같은데 은자 10량이 있기는 하냐. 석배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주머니를 꺼내 은자들을 쏟아냈습니다. 햇빛에 반사되어 은자들이 반짝였습니다. 허, 이거 진짜였군. 좋아, 거래 성사다. 이제 이 계집은 내 놈 것이다. 무당 영감은 은자를 챙겨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석배는 천천히 소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괜찮다. 내가 데려가마. 떨리는 목소리로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석배는 소녀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등에 업었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몸이 그의 등에 기댔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연화라 합니다. 연하랑. 좋은 이름이구나. 나는 석배라고 한다. 이제 걱정 말 거라. 석배의 등 뒤에서 연하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따스함이었습니다. 석배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잃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날아갈 듯 뿌듯했습니다. 그는 연하를 주인집 뒤편 자신의 허름한 흙집 움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석배는 물을 길어와 연하의 상처를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많이 아프니? 조금만 참거라. 곧 나을 것이다. 며칠 동안 석배는 낮에는 고된 일을 하고 밤에는 자신의 밥을 덜어 연하를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어느덧 연하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인, 저는 어려서부터 신령의 계시를 받아왔습니다. 그것으로 미래를 보았지요. 연하는 양아버지인 무당 영감이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돈벌이를 했고 돈을 적게 벌어오면 이렇듯 매질을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은인께서는 전 재산을 잃으셨지요. 제가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 돈이 은인의 전부였다는 것을요. 이제 제 능력은 오직 은인만을 위해 쓰겠습니다. 평생 이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꿈에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은인. 주인 어르신 댁사랑채 서쪽 마루 밑에 돌아가신 할아버님께서 숨겨두신 나무 상자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은자 100량이 들어있으니 오늘 밤 그것을 가져오십시오. 그것은 10년 넘게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한 은인의 몫입니다. 석배는 반신반의했지만 연하의 확신에 찬 눈빛에 이끌려 그날 밤 사랑채로 숨어들었습니다. 과연 연하의 말대로 마루 밑에는 묵직한 나무 상자가 묻혀 있었고 그 안에는 은자 100량이 달빛 아래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속삭이며 세상에 정말이었구나. 움막으로 돌아온 석배에게 연하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곧 주인 어르신께서 노름으로 전 재산을 잃고 몰락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한양으로 떠나야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연하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박찬파는 한양에 갔다가 큰 노름판에 끼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과 집까지 모두 날리고 말았습니다. 젠장. 다 끝났어. 이 집도 이제 남의 것이다. 너희들 당장 모두 나가거라.
품삯 같은 건 한 푼도 줄 수 없다. 쫓겨난 석배와 연화는 은자 백냥을 품에 안고 새로운 삶을 찾아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그들은 연화의 계시에 따라 남대문 근처에 나온 허름한 객주를 은자 80냥에 사들였습니다. 이제 나도? 이 객주의 주인이구나. 네, 서방님. 이제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처음 몇 달은 손님이 없어 불안했지만 연화는 곧 큰 행운이 올 것이라며 석배를 안심시켰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청나라에서 온 사신 행렬이 남대문을 지나가다 우연처럼 그들의 객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곳이 조용하고 좋아 보이는구나. 오늘 밤은 여기서 묵어가자. 사신 일행이 묵고 간 뒤 객주는 명당이라 소문이 났고 손님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놀라운 점괘 덕분에 석배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서방님, 다음 달에는 큰 가뭄이 들어 쌀값이 폭등할 것이니 지금 쌀을 많이 사두세요. 과연 연화의 말대로 되었고 석배는 큰 돈을 벌었습니다. 몇 년 후 석배는 한양에서 손꼽히는 거상이 되었고 두 사람은 마침내 혼례를 올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연화야,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복이었소. 아니에요, 서방님. 저를 구해주신 서방님이야말로 제게는 하늘이 내린 복입니다. 세월이 흘러 7년째 되던 어느 가을날 석배의 객주에 남루한 행색의 거지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석배는 한눈에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몰락한 자신의 옛 주인 박참판이었습니다. 놀라며 내 놈은 덕수가 아니냐. 박참판은 자신의 머슴이었던 석배가 큰 부자가 된 것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비틀거리다 이내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덕수야. 제발 밥 한 끼만. 며칠을 굶었다. 석배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하인에게 명했습니다. 저분께 따뜻한 밥상을 차려드려라. 밥을 다 먹은 박참판에게 석배는 은자 2냥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부디 남은 인생은 바르게 사십시오. 이제 우리의 인연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 정말 고맙다. 미안했다. 그 후로도 석배와 연화는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석배는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않고 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고 그의 이야기는 베푸는 자에게 복이 온다는 교훈과 함께 오래오래 전해졌습니다. 때는 조선의 어느 봄날 인파로 북적이는 한양의 한 장터였습니다. 장터 한 구석, 먼지가 자욱한 곳에서 둔탁한 매질 소리가 사람들의 흥겨운 소리를 갈랐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가녀린 소녀 하나가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입고 있는 소복은 군데군데 찢어져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죠.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이 굵은 몽둥이를 휘두르며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쓸모없는 것. 오늘도 밥값도 못하고 빈손으로 와.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몽둥이가 다시 소녀의 등 위로 무자비하게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한 사내의 주먹이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석배, 박참판 댁의 머슴이었습니다. 주인댁 심부름으로 장에 나왔다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나지막이, 어찌 저리 약한 아이를... 석배 자신도 평생 주인에게 매를 맞고 멸시당하며 살아왔지만 저 모습은 차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용기를 내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 옆에 있던 떡 장수 영감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나서지 말게. 저 영감은 성질이 고약하기로 소문난 무당일세. 괜히 끼어들었다가 자네만 해를 입어. 하지만 어르신, 저러다 사람 잡겠습니다. 어찌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쯧쯧. 저 처녀는 저 영감의 수양딸이라네.
남의 집안일에 끼어드는 게 아니야. 석배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을 저렇게 죽일 듯이 팰 수가 있단 말인가? 한참 매질을 하던 무당 영감은 숨을 헐떡이며 몽둥이를 멈추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자, 이 계집에 사갈 사람 없나? 점괘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보니 은자 10량만 내면 당장 넘기겠소. 사람들은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투성이 계집을, 그것도 은자 10량이라는 큰돈을 주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석배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바닥에 엎드려 있던 소녀가 힘겹게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 속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간절한 눈빛이 석배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석배는 자신도 모르게 품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주머니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작은 땅이라도 사서 지긋지긋한 머슴살이를 청산하겠다는 꿈 하나로 10년 넘게 한 푼, 두 푼 모아온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돈은 정확히 은자 10량이었습니다. 석배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이 돈이 없으면 자신은 평생 머슴으로 살다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 소녀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잠시 후 석배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 제가 사겠소? 장터의 모든 소음이 멎고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허름한 차림의 석배에게 쏠렸습니다. 내 놈이. 내 행색을 보니 머슴 놈 같은데 은자 10량이 있기는 하냐? 석배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주머니를 꺼내 은자들을 쏟아냈습니다. 햇빛에 반사되어 은자들이 반짝였습니다. 허, 이거 진짜였군. 좋아, 거래 성사다. 이제 이 계집은 내 놈 것이다. 무당 영감은 은자를 챙겨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석배는 천천히 소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괜찮다. 내가 데려가마. 떨리는 목소리로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석배는 소녀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등에 업었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몸이 그의 등에 기댔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연화라 합니다. 연하랑. 좋은 이름이구나. 나는 석배라고 한다. 이제 걱정 말 거라. 석배의 등 뒤에서 연하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따스함이었습니다. 석배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잃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날아갈 듯 뿌듯했습니다. 그는 연화를 주인집 뒤편 자신의 허름한 흙집 움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석배는 물을 길어와 연화의 상처를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많이 아프니? 조금만 참거라. 곧 나을 것이다. 며칠 동안 석배는 낮에는 고된 일을 하고 밤에는 자신의 밥을 덜어 연화를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어느덧 연화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인, 저는 어려서부터 신령의 계시를 받아왔습니다. 그것으로 미래를 보았지요. 연화는 양아버지인 무당 영감이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돈벌이를 했고 돈을 적게 벌어오면 이렇듯 매질을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은인께서는 전 재산을 잃으셨지요. 제가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 돈이 은인의 전부였다는 것을요. 이제 제 능력은 오직 은인만을 위해 쓰겠습니다. 평생 이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꿈에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은인. 주인 어르신 댁사랑채 서쪽 마루 밑에 돌아가신 할아버님께서 숨겨두신 나무 상자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은자 100량이 들어있으니 오늘 밤 그것을 가져오십시오. 그것은 10년 넘게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한 은인의 몫입니다. 석배는 반신반의했지만 연화의 확신에 찬 눈빛에 이끌려 그날 밤 사랑채로 숨어들었습니다. 과연 연화의 말대로 마루 밑에는 묵직한 나무 상자가 묻혀 있었고 그 안에는 은자 100량이 달빛 아래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속삭이며 세상에 정말이었구나. 움막으로 돌아온 석배에게 연하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곧 주인 어르신께서 노름으로 전 재산을 잃고 몰락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한양으로 떠나야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연하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박참판은 한양에 갔다가 큰 노름판에 끼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과 집까지 모두 날리고 말았습니다. 젠장. 젠장. 다 끝났어. 이 집도 이제 남의 것이다. 너희들, 당장 모두 나가거라. 품삯 같은 건 한 푼도 줄 수 없다. 쫓겨난 석배와 연하는 은자 100냥을 품에 안고 새로운 삶을 찾아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그들은 연하의 계시에 따라 남대문 근처에 나온 허름한 객주를 은자 80냥에 사들였습니다. 이제 나도 이 객주의 주인이구나. 네, 서방님. 이제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처음 몇 달은 손님이 없어 불안했지만 연하는 곧 큰 행운이 올 것이라며 석배를 안심시켰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청나라에서 온 사신 행렬이 남대문을 지나가다 우연처럼 그들의 객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곳이 조용하고 좋아 보이는구나. 오늘 밤은 여기서 묵어가자. 사신 일행이 묵고 간 뒤 객주는 명당이라 소문이 났고 손님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놀라운 점괘 덕분에 석배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서방님, 다음 달에는 큰 가뭄이 들어 쌀값이 폭등할 것이니 지금 쌀을 많이 사두세요. 과연 연화의 말대로 되었고 석배는 큰 돈을 벌었습니다. 몇 년 후 석배는 한양에서 손꼽히는 거상이 되었고 두 사람은 마침내 혼례를 올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연하야,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복이었소. 아니에요, 서방님. 저를 구해주신 서방님이야말로 제게는 하늘이 내린 복입니다. 세월이 흘러 7년째 되던 어느 가을날 석배의 객주에 남루한 행색의 거지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석배는 한눈에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몰락한 자신의 옛 주인 박참판이었습니다. 놀라며 내 놈은 덕수가 아니냐. 박참판은 자신의 머슴이었던 석배가 큰 부자가 된 것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비틀거리다. 이내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덕수야. 제발 밥 한 끼만. 며칠을 굶었다. 석배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하인에게 명했습니다. 저분께 따뜻한 밥상을 차려드려라. 밥을 다 먹은 박참판에게 석배는 은자 2냥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부디 남은 인생은 바르게 사십시오. 이제 우리의 인연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 정말 고맙다. 미안했다. 그 후로도 석배와 연하는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석배는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않고 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고 그의 이야기는 베푸는 자에게 복이 온다는 교훈과 함께 오래오래 전해졌습니다. 때는 조선의 어느 봄날 인파로 북적이는 한양의 한 장터였습니다. 장터 한 구석, 먼지가 자욱한 곳에서 둔탁한 매질 소리가 사람들의 흥겨운 소리를 갈랐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가녀린 소녀 하나가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입고 있는 소복은 군데군데 찢어져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죠.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이 굵은 몽둥이를 휘두르며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쓸모없는 것. 오늘도 밥값도 못하고 빈손으로 와.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몽둥이가 다시 소녀의 등 위로 무자비하게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한 사내의 주먹이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석배, 박참판 댁의 머슴이었습니다. 주인댁 심부름으로 장에 나왔다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나지막이 어찌 저리 약한 아이를. 석배 자신도 평생 주인에게 매를 맞고 멸시당하며 살아왔지만 저 모습은 차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용기를 내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 옆에 있던 떡 장수 영감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나서지 말게. 저 영감은 성질이 고약하기로 소문난 무당일세. 괜히 끼어들었다가 자네만 해를 입어. 하지만 어르신, 저러다 사람 잡겠습니다. 어찌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쯧쯧. 저 처녀는 저 영감의 수양딸이라네. 남의 집안일에 끼어드는 게 아니야. 석배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을 저렇게 죽일 듯이 팰 수가 있단 말인가? 한참 매질을 하던 무당 영감은 숨을 헐떡이며 몽둥이를 멈추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자, 이 계집에 사갈 사람 없나? 젊게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보니 은자 10량만 내면 당장 넘기겠소. 사람들은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투성이 계집을, 그것도 은자 10량이라는 큰돈을 주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석배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바닥에 엎드려 있던 소녀가 힘겹게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 속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간절한 눈빛이 석배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석배는 자신도 모르게 품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주머니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작은 땅이라도 사서 지긋지긋한 머슴살이를 청산하겠다는 꿈 하나로 10년 넘게 한 푼, 두 푼 모아온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돈은 정확히 은자 10량이었습니다. 석배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이 돈이 없으면 자신은 평생 머슴으로 살다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 소녀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잠시 후 석배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 제가 사겠소? 장터의 모든 소음이 멎고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허름한 차림의 석배에게 쏠렸습니다. 내 놈이. 내 행색을 보니 머슴 놈 같은데 은자 10량이 있기는 하냐. 석배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주머니를 꺼내 은자들을 쏟아냈습니다. 햇빛에 반사되어 은자들이 반짝였습니다. 허, 이거 진짜였군. 좋아, 거래 성사다. 이제 이 계집은 내 놈 것이다. 무당 영감은 은자를 챙겨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석배는 천천히 소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괜찮다. 내가 데려가마. 떨리는 목소리로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석배는 소녀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등에 업었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몸이 그의 등에 기댔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연화라 합니다. 연하랑. 좋은 이름이구나. 나는 석배라고 한다. 이제 걱정 말 거라. 석배의 등 뒤에서 연하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따스함이었습니다. 석배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잃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날아갈 듯 뿌듯했습니다. 그는 연화를 주인집 뒤편 자신의 허름한 흙집 움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석배는 물을 길어와 연화의 상처를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많이 아프니? 조금만 참거라. 곧 나을 것이다. 며칠 동안 석배는 낮에는 고된 일을 하고 밤에는 자신의 밥을 덜어 연화를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어느덧 연화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인, 저는 어려서부터 신령의 계시를 받아왔습니다. 그것으로 미래를 보았지요. 연화는 양아버지인 무당 영감이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돈벌이를 했고 돈을 적게 벌어오면 이렇듯 매질을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은인께서는 전 재산을 잃으셨지요. 제가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 돈이 은인의 전부였다는 것을요.
이제 제 능력은 오직 은인만을 위해 쓰겠습니다.